자, 이제 이렇게 헤로디움에 도착을 했어요. 마침 열렸습니다. 늘 오면 코로나로 문이 닫혔었던 이곳에 문이 열려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드디어 한번 코로나 1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대로 있는지 한번 헤로디움으로 올라갑니다. 자, 곧 다시 뵙겠습니다. 자, 패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헤로디움을 나왔어요. 헤로디움은 저쪽 보이는 베들레헴 앞 광야,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부대가 있잖아요. 여기가 유정이가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외박 나왔다가 이제 이렇게 태워다 주러 왔다가 통상적으로는 그냥 갔는데 이게 거의 한두 달 만에 헤로디움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또 헤롯 왕께 또 이제 문안 인사라도 좀 드리고 가야 또 이게 이게 매너가 될 것 같아서 헤롯 왕의 무덤이 2005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그 유명한 에후드 넷저르 교수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님이 거의 30년을 헤롯 왕의 무덤을 찾은 분이세요. 그래서 또 헤롯 관련 무기또라든지 아주 고고하게 이름을 날린 분인데, 연구와 연구 끝에 드디어 헤로디움에서 이제 무덤이 발견이 되었는데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당시 제가 히브리 대학교에서 그 헤롯 왕의 무덤을 찾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시대 때에 실존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의 존재는 곧 역사적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히브리 대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오마이뉴스에 제가 그때 당시에 상황을 기사를 썼는데, 자, 어쨌든 당시에 쿰란 발견 이후 21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기록된 곳이 바로 헤롯 왕의 무덤인데, 오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헤롯 왕은 아주 참 역사적 인물이죠. 이 큰 보시죠, 이렇게 헤로디움 유대 광야 앞에, 또 저기 올랐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쫙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이제 자기의 궁을 세웠고,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아담한 원형 극장도 만들고 온갖 시설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묻히긴 묻혔는데 어디에 묻혔는지를 찾아 30년을 에후드 넷제르 교수가 찾았죠. 자, 우선 좀 주변 보면 저 밑이 이제 아래 헤로디움 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거대한 이렇게 보면 목욕탕 시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비잔틴 시대 때에 교회도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서 이제 경기장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발굴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시설보다도 우리에게는 이제 헤롯 왕의 존재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 밑에 어딘가에 있었을까, 또는 저 헤로디움 상 위에, 왜냐하면 이게 이두메 출신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의 반란이라든지 살해의 위험에 있어서 늘 하고 또 죽어서도 혹시 파헤치지 않을까 해서 아주 극비리의 어딘가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라이선스가 있어서 이렇게 저는 평생 무료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군사들 있잖아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고 라이선스 이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가도 전혀 무난해요. 오히려 군인들이 저한테 가이드 해달라고, 유정희 부대에서 한번 저한테 해달라 그러는데 오늘 군인차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이제 샬롬 버켈터 샬롬, 저쪽에 이제 MP 시어터. 예시 이루와? 로니 크메스. 오케이. 예, 지금 군사 작전 지금 보니까 고위직들이 왔네요. 예, 제가 더 이상 찍을 수가 없고, 지금 헤로디움의 그 원형극장에서 군사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뭐 점심까지 갖다 놓고 하는 거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쪽 지역을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헤롯 왕의 무덤의 스토리는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쪽 위에 중턱에, 그러니까 이제 이 넷저르 교수도 중턱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연찮게 중턱에 이런 축대 같은 게 발견이 되면서, 야, 이거 축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시설이 있다는 거 아니냐. 저쪽에 이제 원형극장에서 군사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파보는데 이게 점점 큰 규모의 건축 구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보니까 어쨌든 무덤의 탑은 많이 훼손이 됐고, 기저 베이스 부분이 남아 있고,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우리 의회 청와대의 무궁화 문장이 또 뭐 용이 이렇게 황제와 왕을 대통령을 하는데, 그 여기에 왕에게 여기서 헤로디움에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네. 저도 여기 아직 안 올라가 봤는데, 저 위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밑이 물 저장고도 있었고, 또 위와 아래를 바로 코크바 유대 반란 전쟁 때는 비밀 통로로도 사용됐던 것을 지금 이렇게 이거를 복원을 했어. 그러니까 아마 헤로드 왕 때는 이렇게 헤로디움 왕궁까지 올라가고 내려갔었고, 아마 엄청난 경비가 있었겠죠. 헤로드 왕의 그 폭군이기도 하지만 워낙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늘 조심했죠. 자, 그러면 저쪽에는 뭐 지금 올라가는 건 너무 걸리고, 왕의 무덤을 보러 가는데, 아까 드린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넷저르 교수가 똑똑한 게 뭐냐면, 한 문양을 발견을 했는데, 그 문양은 이 왕들의 무덤에만 쓰는 문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페트라의 무덤에 그 왕의 석관에 있는 이렇게 이제 무궁화 같은 문양을 본 거죠. 그게 여기에 있는 결정적인, 그래서 헤롯 왕의 무덤으로 주장하는 몇 안 되는 증거가 바로 그 문양입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헤롯 왕의 무덤은 이렇게 유대 광야가 쫙 보이는 참 최고의 전망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쪽 방향이 바로 예루살렘 쪽이고요. 원래는 헤로디움의 높이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 좀 높여라 하면서 이제 건축가들을 압박하니까, 이 중턱에서부터 높이까지의 저것을 축대를 쌓을 석재와 흙과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바로 헤로디움 남쪽에 있는 요 산, 이제 멀리서 보면 이게 요 가까이에 있는 이 산이었던 게 윤곽이 보여요. 그 산을 깎아내면서 그 흙으로 헤로디움을 쌓아 올라간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예전에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산이 더 높았는데 이 산을 깎아서 이 헤로디움의 이 요새 성체를 높이면서 헤로디움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서 쌓고도 추가 건축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게 이제 헤롯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롯 왕의 무덤의 좀 기조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탑처럼 이렇게 석가탑 이런 것처럼 쌓아 올라가는 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맨 아래 기조고 지금 위에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모형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모형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너지기 전에 헤롯 왕의 무덤의 모양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는 김에 바로 요 문양이 이 페트라의 나바티안 시대 때의 왕들의 문양,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때 이 넷제르 교수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어요. 드디어. 그래서 지금 이 문양 오리지널은 이스라엘 박물관하고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그 자료 창고에 있어서 보시면 일 수 있고, 넷제르 교수님이 이것을 발견하고 대대적으로 얼마나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겠어요. 자, 지금 헤롯 왕의 무덤의 모형도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높고 웅장하고 대단했던 헤롯 왕의 무덤, 그리고 요건 모형이고 요게 원래의 모습인데, 자 보시죠. 아주 그 2000년 전에 그 맨 아래층의 모습은 이렇게 완벽하게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헤롯 왕의 실제 무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무너져서 기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무너졌지만 위에는 있고, 그리고 넷제르 교수님이 2010년, 그러니까 2005년도에 헤롯 왕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세계에 타진을 하고 5년 후니 201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2009년도에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게 참 건강하셨는데 저쪽 저 난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보시죠. 이 난간에 이제 고고학 지시를 하고 계시면서, 고고학 발굴 감독을 하고 계시면서 저 난간에 몸을 의지했는데 이 난간이 나무가 부러지면서 아래로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셨지만 끝내 회복되지 못하시고 숨을 거둔 안타까운, 그때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한번 제가 모시겠다 했더니 좋다고, 한 2년 전에,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자기 딸도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한국 좋다고 그러면서 한번 잘 성사되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끝내 한국 땅을 밟지 못하시고 이곳 헤로디움에서 고고학 발굴 중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1934년도에 태어나셔서 고고학으로 30년 이상을 헤롯에 관련된 발굴을 지휘, 시시암궁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치셨죠.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헤롯 왕의 무덤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면 아마 이러한 모양의 헤롯 왕의 무덤이 있었다. 폭군, 악환왕이지만 오늘날 성지순례에 오시게 되면 이 헤롯 왕이 건축해 놓은 건축물로 인해서 엄청난 신약시대 때의 유적지들을 보고 계시는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공헌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헤로디움의 그 보건도를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위에 헤롯 왕의 궁이 있었고
밑에 이제 계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궁과 아래를 오가던 계단이 있었고, 그 옆에 이렇게 헤롯 왕의 무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005년 헤롯 왕의 무덤이 발견된 이후에 모든 이곳에 헤롯과 관련된 데는 이 문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왕의 무덤과 석관 등에 새겨 놓았던 문양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헤롯 왕의 무덤에도 장식이 됐었고, 이로 인해서 헤롯 왕의 무덤을 찾아내는 쾌거를 이루었죠.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저도 우연찮게 왔다가 또 이게 저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패치님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잠시 라이브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오늘 봄 기운이 완연해요. 이스라엘은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밖으로 다니면서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라이브를 마칩니다. 헤롯 왕의 무덤에서 여러분들의 특파원 이강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헤로디움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헤로디움을 방문하게 되면은 새로 만든 나선형 모양의 길을 타고 올라갔는데, 드디어 헤롯 시대 때의 헤로디움을 오르고 내리던 계단을 복원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헤롯 왕도 그렇고 이 헤롯 궁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든 길은 아마 이 계단을 통해서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헤롯 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어떤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친히, 친히랄 것도 없지만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헤롯 왕 때는 이게 이제 가파르니까 4개, 5개 계단마다 이렇게 평지를 만들어서 조금 자연적으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에 설계를 했습니다. 문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정상쯤에 새로운 구조물이 있어서 어떤 모습인지 제가 이 헤롯의 눈높이로 헤로디움을 올라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이 축대가 중턱에 이렇게 축대가 있어요. 보시죠. 그래서 단순히 이 헤로디움을 지지하기 위한 성벽처럼 이렇게 쌓은 것일 수도 있고, 넷째로 교수는 아마 이것을 쌓은 것은 이 밑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 밑을 타보니까 이렇게 헤롯 왕의 무덤이 중턱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헤롯 왕의 무덤은 헤로디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입구,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 바로 남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한번 가봅니다. 자, 그 유명한 이 헤로디움으로 들어서면서 어떤 모습이 입구였는지, 뭐 정말 왕과 중요한 사람만 이 길로 올라갔겠죠. 이 헤로디움이 중요한 것은
헤롯이 곳곳에 그의 요새 내지는 이 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으로 명명한 유일한 왕궁이 바로 이 헤로디움. 그만큼 헤롯이 가장 좋았던, 그리고 아까 제가 전편에서 무기또라 한 게 이게 마사다의 잘못된 말이었어요. 그래서 마사다를 얘기한다가 무기또를 얘기했는데, 자, 오, 대단했네요. 이게 바로 아마 최초의 공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에 오픈했으니까. 이렇게 헤로디움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또 계단처럼 축대를 아치형으로 만들면서 헤로디움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만들었죠. 자, 그럼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왕이 납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고, 지금까지 올라왔던 밑을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헤로디움 오시면 정말 이전과는 확 다른 모습을 또 보시게 됩니다. 대단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상에 다 올라오면 보시죠. 이렇게 밑에 당시 2000년 당시에 오리지널 나무도 있고, 이렇게 축대를 또 성벽으로 쌓았고, 그리고 이제 자, 지금 여러분들은 최초의 헤로디움 재발굴 또는 재리모델링 후의 첫 모습을 이렇게 조금 전에 와이파이가 끊어져서 일단 라이브는 못하고, 그래도 연결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녹화를 해놨다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야, 보시죠. 이렇게 오면 와, 이 2000년 전의 채색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정말 아름다운 헤롯 궁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 궁의 헤로디움, 그 궁에 채색해 놓은 색감이 지금도 이렇게 오리지널로 있습니다. 놀라워요. 훼손은 되겠지만 얼마나 화려하게 헤롯이 이렇게 장식을 했는지, 이야, 정말 뭐 부러울 건 없지만 헤롯은 정말 건축 광입니다. 오늘날 그 헤롯이 건축해 놓은 무기또, 마사다, 또 가이샤라 등등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뭔가 객실이 있었을 텐데, 원형의 이게 아마 복도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프레스코를 지금 보셨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헤로디움의 아름다운 프레스코가 드디어 오랜 세월 동안 복원 끝에 이렇게 개방이 됐습니다. 이제 성주순례 오시면 이거 다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본 궁에 들어섰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제가 라이브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서 와이파이가 끊어지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녹화로 했고 다시 이어서 라이브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헤로디움의 왕궁 안에 이렇게 올라와 계시고요. 아주 정말 왕궁다운 왕궁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지금 제가 올라온 길은 이번에 새로 개장된 이 계단을 통해서 왔고, 원래는 바로 이렇게 안쪽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죠.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물 저장고를 통해서 내려가고 올라왔던 그 길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개장을 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선은 이 헤로디움 그 안에 정상에 올라와서 보면 이 넓은 곳이 이게 정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넓은 곳에 이 정원을 만들어 놓고
유대광야 한가운데에 우뚝 선 이 헤로디움에서 이 궁 안에서는 아주 푸르른 새가 깃든 그런 정원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자, 아마 여기서부터는 우리 순례 오신 분들도 흔히 보셨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헤로디움이 많은 리모델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꼭 성주순례 다시 오셔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로디움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이 위에도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에 제대로 된 목욕탕 중에 가장 보존이 잘 된 곳 중에 하나가 이 헤로디움의 목욕탕입니다. 특히 이 지금 보시면 테피다리움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제가 곧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둥근 천정을 한 모습은 유일하게 로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헤로디움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무슨 이 전형적인 로마 시대 때의 목욕탕의 구조가 있어요. 이 옷을 갈아입는 아포다이테리움, 또 테피다리움, 그다음에 프레지다리움 또는 칼다리움 이렇게 해서 냉탕, 온탕, 옷 갈아입는 실, 휴게실까지 다양한 구조를 가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안을 들어가면 이게 또 와이파이가 끊을지 모르지만 쫙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이 천정에 이렇게 둥근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헤로디움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욕탕을 잠깐 보고 이곳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브로셔에서도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이 헤로디움 정상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채플.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걸 잘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헤로디움의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와 수도원과 기도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모습의 채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대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사다에도 있고 또 유대광야에도 도처에 수도원과 기도처가 있었던 걸 보면 유대광야는 위대한 정말 이 기독교 정신 영성의 보고죠. 보시죠. 비잔틴 채플 이렇게 해서 4세기에서부터 7세기까지 이곳에 작지만 기도의 처가 있었다는 것이고 제가 실제 모습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런 거를 더 잘 복원해서 순례객들이 오게 해야 이게 기독교의 이 보세요. 세상에 이 채플을 이렇게 창고로 방치했으니 기독교인인 우리가 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걸 잘 꾸며서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 광야의 영성을 이어서 좀 기도라도 하고 좀 잠시 예배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찾아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다 그냥 창고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진짜 채플로 들어가는 문은 또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예전엔 그래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물론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왜 무너지게 둬요? 수리하면 되지. 안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가 보시죠. 앱스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앱스로 돼 있어서 바로 이곳이 수백 년 동안 기도했던 채플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네, 지금 채플을 들어갔더니 신호가 끊기면서 다시 연결됐습니다. 자, 지금 이 헤로디움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앞에 앱스 보이죠? 이렇게 앱스가 되어 있고 제단이 동쪽을 향해 나 있고 이렇게 해서 헤로디움에도 비잔틴 시대인 4세기에서부터 7세기까지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므로 헤로디움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자, 잘 보셨어요? 이제 저 앞에 이제 큰 동쪽에 탑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 한번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오늘 저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둘렀는데 헤로디움에 이렇게 많은 변천이 있었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특히 이 헤로디움을 오르고 내리는 계단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거 획기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엄청난 이게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풍성한 고고학적 그런 발굴과 재현을 해 놓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코로나로 어느 정도 완화되면 속지 비행기 티켓 끊고 오셔서 정말 이 성지의 은혜를 마음껏 이렇게 누리시고 또 신앙의 활력도 얻으시고 그리고 역사적인 이 성경의 땅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길었지만 제가 다시 유튜브로 정리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